이 x제곱은 x 플러스 5 근이 뭐야? 구할 수 일반회를 구할 수 있긴 한데 3이지 3. 3. 그치. 근데 요것만 싹 바꿔봐. 근이 뭐야? 몰라요. 빡세요. 3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이 수가 개수가 무엇이냐, 상수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반해를 구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해를 구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어때? 더 일반해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미지수가 지수에 들어있는 꼴, 즉 지수 방정식 형태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니? 물론 컴퓨터에 갖다 넣으면 근사치를 구해주지. 근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상에서 니네가 구할 수 있는 것만 내줄게. 그 경우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수 방정식을 풀 적에는 항상 최대한 이 3가지로 끝맺음을 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빠져나갈 길이 있어. 무슨 공식? 근해 공식. 무조건 빠져나갈 곳이 있어. 근데 지수함수는 정해진 룰을 지켜주지 않으면 답을 못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룰을 딱 지켜달라. 그게 몇 가지 있다? 3가지 있다. 첫 번째, 얘들아 지수 시스템에 뭐가 있어? 밑이 있고 지수가 있지. 얘가 같은 경우, 얘가 같은 경우 이렇게 있어. 첫 번째,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야. A의 fx 제곱과 A의 gx 제곱이 같대요. 자, 이때 교육과정상 A는 항상 0보다 크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A가 1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문제에선 A가 1이 될 수 있는 문제도 나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이건 제외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랑 같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fx랑 gx랑 같으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a의 x제곱은 1대1 대응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그 값도 무조건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a가 몇이어도 된다? 1이어도 된다. 교육과정엔 이거 없어요. 1이 아니다라고 나온다. 근데 이러한 유형도 있으니 이렇게 기억하자. 다음 두 번째는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럼 밑이 달라도 지수끼리 같으면 우리는 해결이 가능하더라 이거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fx의 hx 제곱은 gx의 hx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조건이 주어질 거다? fx와 gx가 0보다 크다고 주어질 거다.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해결한다? 밑이 어떠면 돼? 같으면 되겠지. 또는 지수가 몇이어도 돼? 0이어도 된다 이거야. 다음 세 번째, 반복이야. ax제곱 꼴이 반복되는 경우. 그럼 ax제곱을 뭘로? t로 치환해. 치환할 때는 제발 범위 조심해야 돼. t는 0보다 커요. 지수함수의 치역이죠. 제발 조심해. 알겠지? 그럼 t로 치환하고 나면 보통 뭐가 돼 이제? 다항방정식이 돼. 대표적인 다항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3, 4차는 왜 안 나올까요? 잘. 너네가 3, 4차 그래프를 몰라요. 그죠? 원래 범위 제한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근해 분리 떠올려봐. 범위 제한되기 전까지는 그냥 공식들을 사용하면 돼. 근데 범위가 제한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야 한다.
라고 배웠어. 예를 들면 자, 얘의 두 실근의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면 돼? 2-a가 0보다 작다 때리면 끝나.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근데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 초과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그렇지.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없거든. a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친구를 우변으로 넘겨주고 이 친구의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 마이너스 1 초과 여기만 가져올게 했을 때 a-2 y는 a-2가 어디 있어야 돼? 너와 너 사이 속에 있어야 돼. 근데 두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겠죠? 그럼 요 사이에 a-2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추론하여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수함수는 항상 그게 강조될 예정이야. 강요될 예정이야. 알겠지? 왜? 지수함수의 치역은 0보다 커서 치환하게 되면 항상 범위가 제한될 거라고. 이런 의미에서 이 유형은 로그 방정식이 훨씬 더 편해요. 왜? 로그는 모든 실수 치역을 갖거든요. 그래서 로그는 범위 제한이 있지 않아. 근데 지수함수는 무조건 있거든요. 따라서 지수 방정식에서 이 유형이 조금 더 어려울 예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나오면 아, 얘는 근해 분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친구는 무조건 그래프 추론으로 보통 문제가 해결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지수 부등식이에요. 잘 들어봐.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우셨죠? 그 다음 뭐 배웠죠? 부등식. 2차 부등식을 배우셨죠? 2차 부등식 어떻게 배우셨어요? 2차 부등식 개념이 어땠어? 부정식을 더 배우고. 이렇게 해놓고 너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해놓고 a는 0보다 크다고 그냥 가정해놨어. 그래놓고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어떻게 근을 갖는지를 조사하셨었어요. 맞니? 근데 여러분 이거 외웠지 그냥 이제. 근데 이거 어떻게 나왔어 이 개념? 결국은 뭐야? 그래프 추론이야, 그치?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조사하셨어요. 예를 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럼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였죠? 경계를 조사하시는 거죠. 맨 처음에 경계를 조사했는데 경계를 조사한다는 뜻이 뭐냐고 얘들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는 x값을 조사하신 거잖아. 부등식은 항상 뭐부터 풀어? 방정식을 풀어. 그 다음 뭐 해? 그래프 추론하는 거야. 항상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2차 부등식은 다항 부등식은 방정식을 풀고 그래프 추론을 하라고 배우지 않았어. 왜? 왜 이렇게 외웠어? 외울만 하니까. 그래프가 간단하잖아. 1차 함수뿐만 아니라 2차 함수, 포물선도 그래프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자라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지수, 로그, 삼각까지 오면 외우는 게 안 통한다는 거지. 왜? 일반애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추론하자 이거야. 알겠니? 알겠어? 자, 그래서 지수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주의하셔야 돼. 뭐냐면 항상 지수부등식이 나오면 그래프 추론이 강요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 문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볼게.
이 지수부등식을 풀으라고 했어. 어떻게 할래? 치환할 거지. 범위 조심해 주시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럼 t는 1초가 2 미만이지. 그럼 2의 x제곱은 1초가 2 미만이야. 그럼 x는 0초가 1 미만이다. 그래프 추론 필요해?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그냥 풀어도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잘 봐. 너의 해가 알파 초가 베타 미만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문제가 부등식 문제야? 아니야. 뭘 묻고 있어? 경계를 묻고 있어, 얘들아. 이 문제는 지수 방정식이야. 다운그레이드 시킬 줄 알아야 돼. 결국에는 너가 0이 되는 x값을 묻고 있는 거잖아. 얘는 지수 방정식 문제라는 거야. 알겠니? 이런 형태로 부등식을 최대한 피해야 돼. 그리고 그래프 추론도 최대한 피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는 것들은 그래프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애들이 있어 또. 아, 쌤이 그래프 최대한 그리지 말랬어. 그래야 되는 문제도 안 그려서 풀려고 해.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지. 100%안 그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가는 거야. 가능성이 그래프 추론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있을 거면 뭐 해야 돼? 그리는 게 맞는 거야. 딱 봐도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건 그릴 필요가 없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 요 정도의 얘기예요. 지수분식도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2의 fx 제곱 2의 gx 제곱 이렇게 있대. 어떻게 돼? fx가 gx보다 작으면 되겠죠. 왜?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럼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에 대입한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한번 바뀌어야겠죠. 다음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얘는 어떻습니까? fx, gx 0보다 커요. 어때요? 일단 느낄 줄 알아야 돼.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야. 얘는 거의 지수부등식이 아닌 거야. 밑이 바뀌는 건 다항부등식이라고 불러야지. 밑이 바뀌고 있는 거지. 쌤, 그 얘기했는 거 기억나요? x의 제곱, x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봅니다. 증가함수인가요? 증가함수인가요? x의 자연수 제곱 증가함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증가함수인가요? 왜요? 역함수니까요.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함수예요. x의 3분의 1제곱 역함수 증가함수인가요? 증가함수죠? x의 n분의 1제곱 증가함수인가요? 오케이. 그럼 x의 자연수분의 자연수 제곱 증가함수인가요? 뭐 했어요 지금 저? 합성했어요. 이런 형태로 바라봐 보세요. PQ가 자연수래. 이거 증가함수니? 그 함수와 x의 q제곱 증가함수를 합성했죠? 증가와 증가의 합성은? 증가. 얘도 증가죠. 그러니까 x의 양의 실수 제곱은 무조건 증가예요. 알겠니?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면 fx가 gx보다 큰 거예요. 이해되니? 얘가 음수라면 어때? 잘 봐. 3의 루트 2제곱이 크니 4의 루트 2제곱이 크니? 4의 루트 2제곱이 크지? 그럼 이건 어떠냐고. 쌤 지금 뭐 했어? 여기 대입했지. 양변을 뭐 했어? 역수 취급했다고. 역수. x분의 1은 어때? x는 0이 들어오지 않는 이쪽 범위나 이쪽 범위에서 감소하는 함수잖아.
부등호방이 바깥으로 휘어버린다는 거지. 결국에 제가 지금 지수부등식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뭐야? 결국 지수부등식은 뭐다? 증감성 가지고 노는 거라는 거야. 로그부등식이라고 바뀌지 않아. 똑같아. 그냥 증가함수에 대입하면 부등호 그대로, 감소함수에 대입하면 부등호 반대로. 이 얘기 가지고 노는 거야. 다음 세 번째 뭐야? A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겠지? 그럼 얘는 뭐가 나와? 다항부등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범위가 애초에 제한이 있는. 여기서 이제 근해 분리 비슷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유형이 가장 어렵죠. 다음 로그 방정식입니다. 정의는 따로 안 해도 되죠? 정의를 묻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개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로그 방정식은 케이스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예요.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다. 이번엔 지수와 다르게 A가 1일 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예요? fx와 gx가 같더라 이거야. 당연히 진수 조건 조심해 주세요. 진수 조건 제발. 두 번째, 진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는 어때요? 뭐 생각하면 돼? 역수 취했다고 생각해봐. 역수. 얘가 뭐가 될 수 있어? 밑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fx와 gx가 뭐 하면 돼? 같으면 돼요. 또는 hx가 1이어도 된다라는 거지. 다음 세 번째, 로그 a의 x 제곱 꼴이 반복되는 경우예요. 뭐 한다? t로 치환한다. 근데 로그 함수의 치역은 모든 실수. x의 범위에 제한이 있지 않은 이상 얘는 모든 실수 범위를 가져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보다 난이도가 조금 다운되죠. 다음 네 번째,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예요. 어때요? 뭔 소리야? x는 3. x는 3. 그렇지? 지수에 로그가 있다고 무조건 양변에 로그를 때리라는 게 아니야. 언제 때리는 거야? 간단히 나타내 봐도 지수 자리에 로그가 무조건 들어있는 경우야. 방금은 간단히 나타내니까 없어질 수 있었잖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형태죠. 얘는 어때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구할 수 있어요. X랑 E랑 자리 바꾸고 바로 바꿔볼까요? 너는 이해? 지울 필요가 없죠. 이런 형태는 그냥 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형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럼 이럴 땐 뭘 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이 친구가 이렇게 내려오지. 이걸 노린 거야 지금. 로그 x의 제곱은 1이다 하면서 그 다음엔 보통 반복되는 3번으로 유형이 향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바로 가도 되나요? 안 되죠. 원래는 반복하면 치환하는 게 정석입니다. 서술형에서 감점 요인일 수 있어요. 이거는 조심해 주세요. 그럼 x는 10 또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다음 로그 부등식이에요. 자, 아까 잘 이해했는지 볼까요? 이 친구는 항상 어떻게 푼다? 방정식을 풀어요. 그 다음 뭐 해요? 그래프 추론을 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뭘 생각해라? 방정식으로만 끝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첫 번째,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에요.
뭐에 따라 달라요? 진수 조건. 제발 조심하고. 아 예. A의 범위에 따라 부등호방이 바뀌었다가 안 바뀌었다가 하겠죠. 다음. 진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얘들아 오해하지 마. 진수가 같은 경우가 아니야. 진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느냐를 묻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 조건, 진수 조건. 조심하라. 밑조건, 진수 조건. 그 다음은 약수. 역수. hx의 부호에 따라 다르겠죠. 부등호 방향. 그죠? 근데 분의 1, 분의 1이잖아. 이해가니? 그럼 이런 문제 보통 너와 너의 부호가 고정이 되어 있을 거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형태로 고정되어 있을 거야. 그럼 둘 다 양수면 어때? 역수 때리면 감소함수가 되죠. 감소함수라서 얘가 부호도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 상태로 hx의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 바뀔지 안 바뀔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잘 안 나오죠. 잘 나오지 않는 등급이에요. 3번 꼴반복. 꼴반복. 그럼 뭐예요? 치환하겠죠. 로그 함수는 치역이 모든 실수. 따라서 이 친구는 그래프촌을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럼 다항 부등식이 나오면 그 친구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그럼 지수 로 취할 때 뭐예요? 취할 때 조심해 줘야 되는 게 뭐야?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하는가를 조심해 줘야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2분의 1이어서 2분의 1을 취했어. 이렇게. 그럼 부등호 방향 꺾어줘야겠죠. 감소함수에 대입했으니까요. 이런 것만 조심해주면 되겠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대박 빠르잖아. 복습 테스트 고치시고요. 와. 촐리다요. 지원이 다 고쳤니? 10번 모르겠어. 어허, 또 이거야. 야 그리고 윤성아 네가 말하는 게 수식이 아니다. 이 y는 마이너스인 기울기 수식이 아니야. 10번 풀게요. 가 될 수가 없어. 10번 푼다고. 네. 자, 첫 번째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gx를 보시면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지수로 쓰고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fx를 지수로 쓰고자 한대요. 이건 fx에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절대값. 그렇죠. 절대값을 쓰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이 gx는요. 합성함수예요. 네. a의 x제곱과 fx의 절대값 함수를 합성하고 있어요. 누가 속함수예요? fx가 얘가 속함수고 얘가 겉함수예요. 원래는 여러분 세 가지 함수의 합성이죠. 네 가지도 가능한데 세 가지. 절대값. fx와 절대값 x와 ax제곱의 합성이에요. 근데 합성함수를 논할 때는 두 개인 게 편하잖아. 그래프 논할 때는. 그러니까 fx와 절대값 x는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이거 절대값 fx죠? 네. 여기가 몇이에요? k, 4. 여기는요? 기울기 몇입니까 지금? 1입니다. k 플러스 4입니다. 여기는요? k 마이너스 4죠. 자, 사후적인 풀이에요. 사후적인 풀이. 여기가 필요해요. 여기 몇입니까? k 플러스 8입니다. 여기 몇입니까? k 마이너스 8이에요. 필요해서 가져갑니다. 자, 간다. 쌤 n축 쓸 거예요. n축 쓸게요. 자, 일단 a의 범위가 중요해지겠죠? 예를 들어 a가 0과 1 사이입니다. 그럼 얘들아 a의
그 A의 X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얘가 몇입니까? 1입니다. 예. 이해 갑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지금 절대값 fx가 어떻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지 않니? 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대입하면 16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16이라는 함수값을 못 갖는다는 거야. 해봐야 1 이하에서 노니까요. 이게 안 돼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방금 그 A가 저 사이라고 가정을 해서 네,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눌 예정이에요. 지금. 다음 두 번째, A가 1보다 커요. 그러면 A의 X제곱이 증가하는 함수고요. 자, N축 씁니다. 자, 이게 겉함수죠. 속함수는 이 친구죠. 자, 이 그래프를요. 시계 방향 90도 회전해서 밑에다 써요. 그래요. 이렇게. 근데 얘들아 지금 K가 몇이야? 알 수 없지. 그러니까 Y축은 지금 안 그리는 게 좋아요.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럼 이 상태로 얘가 X축인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fx 절대값 속함수를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게 짜증나겠지만 한 번 유용함을 맛보는 순간 내가 쓰지 말라고 해도 쓰게 돼요.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K-4인 거예요. 여기는 K 플러스 4인 겁니다. 여기는요? K. 여기가 몇이죠? 4. 잘 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야. 뭐냐면 자, X에 K를 대입해 볼게. 그럼 함수값이 몇이니? 그럼 그 4를 그대로 위에다 대입하겠다는 거야. 봐봐. 여기에 X에 K 넣으니까 몇 나왔어? 4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 4를 대입할 거 아니니? 그럼 A의 4제곱이 뭔지 바로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이 디귿자 무빙을 하기 위해서 N축을 사용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간다. 잘 봐.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Y축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의 비율과 너의 비율은 똑같이 맞춰줘야 돼. 여기에 4와 여기에 4를 똑같은 좌우에다 써줘야 된다는 거야. 간다. 자, 이제 x의 값을 증가시킬 거야. 쌤이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기초적인 내용이 부족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하고 갈까? 그냥 갈까? 괜찮아? 어떤 기초적인 게 어떤 내용? 너네 합성함수 수하에서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기억나니? 방법이 뭐가 있었어? 첫 번째? 대수적인 방법이 있어. x의 범위를 막 나눠가지고 식을 다 구하는 거야. 두 번째, 교육 과정에서 추천하는 방법. 표 그리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 표 그리는 것에 한계점이 있어. 뭘까? 그래프의 모양을 파악할 수가 없어. 표는요, 너에서 너 있으면 쭉쭉 있는 거밖에 못했어. 따라서 몇 차와 몇 차를 합성할 때? 1차와 1차를 합성할 때밖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응용으로 어려운 문제가 어디까지만 등장할 수 있었냐? 2차와 1차의 합성밖에는 등장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1차에도 한계가 존재했어. 뭐냐면 P의 절대값이 1인 거야. 하길 잘했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잘 봐. 이거 몰랐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에 꼭 알아둬야 돼. fx가 있고 fx 2차라고 가정해보자. 영상 안 찍고 있을 텐데. gx가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봐. 일단 x면 뭐야? 이게 무슨 함수니? 항등함수지. 항등함수는 합성을 여러 번 해도
없어져 그냥. 그치? 네. 그대로야. 근데 얘는 항등함수는 아니죠. 네. 그럼 잘 봐. f 서클 gx는 뭐가 돼? fgx잖아. 그지? 네. f x 플러스 1이 되지. 뭘 의미하니? S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걸 의미해. 맞지? G 서클 F는 어때? fx 플러스 1이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걸 의미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쳐볼게. 이번엔 gx를. 그러면 fgx는 뭘 의미해? f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해봐야 뭐야?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등장할 수 있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것도 이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해서 보통 하나를 항등함수로 합성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둘을 합성하던. 해봐야 얘가 마이너스 x 막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대충?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까지 배우고 나서 이제 지수함수의 지수함수를 배우고 있어. 이렇게. 그럼 얘들아 봐봐. 이렇게 이동시켜봐. x를. 이해돼? 네. x가 저 음수에서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속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니?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니?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지 않니? 네. 이렇게 감소했다가 몇 찍고 0 찍고 4 찍고 0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지금 표를 훨씬 기하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 지금 뭐 한 거야? x가 k-4로 가면은 뭐 이제 함수값이 몇이고 그럼 k로 가면 몇이고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바로 눈에 잘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이 움직임을 여기다 다시 대입할 거지. 그럼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근데 x가 어떻게 할 때? 증가하고 있을 때. 그럼 이것을 일자로 오른쪽으로 쭉 펴가면서 그리면 끝나는 거야. 야하다. 여기가 몇인 거요? 1인 거요. 여기 뭐요? a 4제곱이지. 자, 간다. 다음 봐봐. 자, 여기 함수값이 결국엔 여기가 될 때가 언제야? x가? 이렇게 4개일 때인 거지. (1이) 될 때가 언제야? 그대로 내려오면 k-4 k 플러스 4라는 거야. 알겠니? 이게 n축이라는 기술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래? y는 gx와 y는 16의 교점의 개수가 3개래. gx에 y는 16을 갖다 대었으니 교점이 3개다. 어디야? 여기네. a는 2요 이 얘기지. 다음 g1이 6이래. 16이래. g1이 16. 얘들아 16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x값이 몇이라고? 이거 3개라고. 너가 1이거나 너가 1이거나 너가 1이다 이거지. 네. 그럼 k는 9 또는 1 또는 마7이다 이거죠. 이해했니? 근데 문제에서 모든 fa-2 뭐야? f a-2 하면 f 0이죠. f가 뭐였어? 절대값 함수 아니었니? k 플러스 마이너스 4인가? 맞아? 대입해봐. 그럼 절대값 k 마이너스 아니니? 절대값 더하면 몇이야? 17 마이너스 12. 답은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얘가 왜 안 됐던 것도 딱 보여?
이 밑에 얘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x가 증가할 때 함수값 움직임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해봐야 이렇게 논다 이거야. 그러니까 16을 못 간다 이거지 딱 봐도. 이거를 펼쳐서 쓰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16이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걸 그리지 않아도 되는 거야. n축을 알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니? 답은 5입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이요? 네. 여러분 이번에 건웅이가 지율이 취임새 개열받는다. 얘 지금 기본 형태가 누구겠어? 이거야. 얼만큼 평행이동했니? 얼만큼 평행이동했니? x축 방향으로 몇만큼 갔니?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갔지? 2분의 3분의 5 하면 몇이니? 6분의 5지. 기울기 몇 나왔어? 2 나왔지.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치값이 다른 두 점이야. 이해가지? 위치값이 달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야? 이 문제 푸는 거. 어? 기울기가 몇이라고? 2라고. 근데 이 길이가 몇이래? 그럼 몇이야? 1이야. 그럼 얘를 a, b라 하고 얘를 a 플러스 1, b 플러스 2라 해서 대입해서 끝내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맞지?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자, 얘가 얘죠? 맞니? 잘 봐라이. 자, 이 친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버려. 아, 미안해. 3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버려. 그럼 이 친구 여기 위에 점이지. 이해했어? 다음 이 친구는 1만큼 마이너스 3분의 8만큼 가버려. 이렇게 됐니? 얘도 얘 위에 점이지. x가 몇만큼 증가했니?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b 마이너스 3분의 2가 b 마이너스 1이다 얘기지. 얘가 지금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 아니냐고. 얘는 a 플러스 3제곱이잖아. 이 새끼 3분의 2 곱하면 얘 된다 이거야. 이해돼? 이게 논증이지 논증.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 굳이 얘네 둘이 그 x축 방향으로 얘 3만큼 얘 1만큼 움직일 필요도 없어서 사실. y만 맞춰줬으면 됐었어. 너도 0으로 내리고 너도 0으로 내려서 너가 그냥 이만큼만 움직여서 얘로 가도 됐었어요. 그 둘이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거야. 미안해. 3번을 많이 틀렸더라고요. 얘들아,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근데 절대값 X를 대입했잖아. 그럼 X 양수 대입했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가져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가져온 거 아니야. 뭘 가져온 거야? 얘를 가져온 거지. 얘가 몇이래? 얘가 몇 콤마 몇이야? 0 마이너스 4분의 9 2 2분의 3 뭐 왜? 이게 왜? 그냥 풀면 되잖아. 아니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A에다 음수 받고 있으면 미친놈 아니야. 개미친놈인데? A다 마이너스 1 받고. 저는 X에 진짜 미친놈인데? X에 0을 넣어서 A를 없앴어요. X에 0을 대입해서 A가 4주에 떨어졌잖아요.
A가 영제곱이 됐어. A가 4분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A에다 마이너스 4분의 1 받고 지원이 가도 됩니다. 고치고 가도 되고요. 인성이